안녕하세요. 어려운 주식 종목을 좀 더 쉽고 맛깔스럽게 분석하는 주식 셰프입니다. 2021년도 이제 하루가 지나가고 그리고 어느새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오늘 새벽 4시 7분. 네, 1월 2일 새벽 4시 7분. 또 1월 2일도 이렇게 벌써 4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자, 어떻게 새해 좋은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소원도 많이 비시고 또 이렇게 또 떡국도 드시고 하셨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 건강하시고 무엇보다 원하시는 그 결과가 다 이루어지시는 그런 행복한 그리고 또 이렇게 좀 뿌듯한 그런 한 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시청해 주신 분들 모두 즐거운 결과, 좋은 결과가 생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길 또 바라고요. 응원합니다. 자, 네, 그러니까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궁금해하셔갖고, 네, 궁금해하시는 종목 하나를 조금 분석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우스입니다. 네, 제우스 역시 그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죠. 소부장 국산화 관련해서 되게 좀 어떻게 보면 혜택이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그래서 제우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갑자기 저기 왜 뜰까요? 네, 죄송합니다. 기본적으로 제우스 같은 경우는 이 반도체 제조 장비 쪽 그리고 태양 전지 제조 장비 그다음 밸브 이런 걸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데고 특히 그 반도체 제조 공정 및 일반 산업재 방막 공정에 주로 사용되는 크라이오 펌프인데 크라이오 펌프가 일종의 뭐 저온 펌프예요. 어떤 관 내에 있는 그런 가스 같은 걸 이렇게 좀 압축해서 배출을 해주고 저온으로 이제 압축해서 배출해주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안에 이제 압력이나 이제 가스 상태나 이런 것들 조절을 해주는 그런 거죠. 근데 국내 모든 크라이오 펌프는 여기서 유지보수하고 세계시장 1위라고 합니다. 어쨌든 세계시장 1위의 그런 어떤 분야에 대해서 세계시장 1위의 그 기술력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점점 이제 확장해 나가면서 어떤 산업용 로봇 이런 쪽도 지금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 그 말씀드렸지만 이 소부장과 관련해서 이제 또 국산화 작업, 네, 그런 걸 하는데 반도체 세정 장비 그런 쪽에 대해서도 이제 국산화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조금 뒤에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세정 장비 여기도 나오죠. 반도체 세정 장비와 LCD, 그다음 태양 전지 장비 판매가 회복되면서 이렇게 뭐 매출액이 늘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은 이 회사도 코로나 영향을 받아갖고 뭐 납품 지연이라던가 그러니까 고객사에 대해 납품 지연을 한다던가 그리고 또 아무래도 반도체도 업황이 조금 안 좋기도 한 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수입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이러면서 조금 어려운 적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제우스 같은 경우에는 투자가 상당히 많은 상태예요. 여러 분야에 대해서 투자를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뭐 산업용 로봇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웨이퍼 공정 테스트 같은 이런 것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가장 큰 거는 통합사업장을 만들어 갖고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그 사업들에 대해서 한 곳에 모아갖고 진행을 하면서 시너지를 내는 그런 시너지를 내도록 하겠다. 그래갖고 사업장 이전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안산에 있는 공장도 매각을 해갖고 화성에 있는 통합사업장으로 이제 옮겨가는 그런 형태를 하고 있어요. 통합 공장이나 뭐 통합 사업장 이런 쪽 이제 화성에다 해놓고 그쪽으로 옮겨가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증설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비용도 상당히 뭐 많이 투여가 돼요. 그래서 한 거의 400억 가까이 379억 400억 뭐 이렇게 네 투자를 해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투자가 많기 때문에 이제 어떤 영업이익이나 이런 쪽에서는 순이익이나 이런 쪽은 좀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안 좋은 상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소부장 그 관련해서
지금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를 하면서 한국의 반도체 쪽이 약간의 좀 곤란한 적이 좀 있었잖아요. 그쵸? 왜냐면 그 반도체 관련 장비나 이 부품 이런 쪽이, 그러니까 재료죠. 재료나 이런 쪽, 여기가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적인 삼성이나 뭐 하이닉스 같은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들이 있지만, 그 거기서 사용되는 이제 장비, 반도체 장비나 그 관련된 어떤 이런 부품이나 이런 제품들 중에 대외 의존도가 많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일본이 이제 그때 그런 백색 국가 제외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무역 분쟁이죠. 그런 걸 이제 유발을 해서 한국을 좀 압박을 했던 건데, 이미 한국은 그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많이 하고 준비를 해왔고, 그러면서 더더욱 일본이 그렇게 하면서 더더욱 국산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좀 이제 뭐라 그럴까, 국가 정책도 그렇고 이제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도 그렇고 이쪽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좀 산업이 커질 수 있는, 네, 그런 확률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기업뿐만 아니라 이런 반도체 제품, 장비 이런 기업들도 성장성이 상당히 좀 많이 있을 것 같다고 예측이 되죠. 네,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뭐 나오지만은 뭐 통합사업장 해서 70억 원에 매각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런 통합사업장이나 이런 거 만드는 이유도 이 소부장 이런 걸 관련해서도 또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쪽을 하는데, 이 반도체 습식 세정 장비입니다. 이 세정 장비가 뭐냐면은 그 반도체 어떤 웨이퍼라 그러죠. 웨이퍼 같은 거를 만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찌꺼기가 생길 수 있어요. 제조 과정에 찌꺼기가 생기고 뭐 이렇게 좀 불순물이라 그러죠. 불순물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거를 세정을, 그러니까 세정이라니까 한마디로 깨끗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웨이퍼 자체를 또 뭐라 그럴까요? 고품질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한 장씩 하는 게 싱글형, 그리고 한 번에 20에서 50장씩 하는 배치형인데, 배치형이 아무래도 빠르겠죠. 네. 이 배치형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빠르고 공정에도 아무래도 좀 더 그러면 효율적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제우스가 지금 갖고 있는 그 인수한 회사인데, 여기가 네, 직접적으로 이런 배치형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배치형 장비, 세정 장비. 그래서 원래는 이게 그 수입해서 썼던 건데, 이걸 갖다가 여기도 나오지만 화성에 있는 이제 사업장에서 생산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이 이렇게 큰 반도체 기업, 국내 이제 반도체 기업 쪽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제 대응을 한다는 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납품하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도 이제 뭐 나오네요. 소부장 국산화 트렌드 덕분에 이제 혜택을 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앞으로 이런 그 세정 장비 쪽도 이제 좀 혜택이 많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현재는 이제 투자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뭐 매출이 잘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산업용 로봇이라던가 뭐 이런 쪽도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이 점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은 태양 전지 쪽도 그렇고 전지 그 제조 장비도 그렇고 이런 쪽이 이제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고 확장되어 나가면은 회사의 전반적인 그 재무 구조도 더 나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재무 구조라기보다는 매출이 더 확장되고 영업이익도 늘어나겠죠. 그래서 성장성이 상당히 있는 그런 기업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1월부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 쪽 보면은 쭉쭉 매수를 하고 있죠. 거의 뭐 순매수죠, 기간 쪽. 그리고 연기금도 보면은 순매수로 지금 사고 있고요. 네, 뭐 투신도 그렇고 지금 뭐 연말로 가면서 이런 금융투자도 그렇고, 그 전에 이제 매도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요 만주 때문에 그렇고 11,344가 있어서 그런데 이걸 빼고 한다 그러면은 네, 많이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어요. 여기도요. 그리고 투신도 계속 순매수를 하고 있고, 이제 보험사, 여기도 자산운용사들이죠. 이런 데들 다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 상승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상승할 여력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고 이제 하는 거예요. 1월달부터 가시화된 성과가 나올 수 있다 보기 때문에 가는 거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 충분히 성장성이 있는 그런 회사라고 봅니다. 이 분야 자체도 전량 그 수입에 의존했던 거를 국산화하기 때문에 이 국내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도 국산화에 대해서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국내 기업에서 그 거래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수입하는 것보다 훨씬 편하거든요. 네, 훨씬 편하고 어떤 그 납품 기한도 짧게 잡을 수 있고 유지 보수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공장이 만들어지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매출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이제 코로나 영향 그리고 신규 투자 뭐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네, 영업이익이 많이 줄은 상태고 작년에 비해서도 22% 정도 이제 줄어든 상태인데 내년부터는 훨씬 더 좋아지는 상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내년 실적에서는 이때쯤 되면은 이때가 워낙에 안 좋으니까 이제 기저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요거 바탕으로 하면은 실적이 뭐가 돼도 더 좋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태죠. 자, 그리고 2019년이나 이때 조금 코로나라는 영향들 때문에 그리고 투자도 물론 영향을 줬죠. 그래서 여러 가지 영향들 때문에 영업이익이나 이제 매출 네, 이런 쪽이 조금 전에 비해서는 조금 줄어든 상태인데 이게 회복돼 나가면서 주가도 이제 상승을 계속 해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수급을 봤을 때도 기관이 전반적으로 되게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서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가격대 보면은 자, 이때 한 25,750원, 25,500원. 근데 이 정도 선에서부터 좀 매수가 많죠. 25,000원, 26,000원. 그래서 지금 제우스 가격이 28,900원인데 그때에 비해서는 한 10몇 프로 정도 올라 있는 상태네요. 이렇게 되면 그쵸? 뭐 이때 많이 상승해서 더 그렇긴 하지만 많이 올라온 상태이긴 하지만 어쨌든 매도물이 안 나오고 이런 거 봐서 좀 장기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한번 보면요. 죄송합니다. 네, 이게 새벽이다 보니까 목이 많이 잠기네요. 죄송합니다. 자, 기술적으로 보면은 쭉 이렇게 계속 상승을 해오고 있어요. 이렇게 살짝 계단식으로. 이게 조금 더 갔다 가면 좋은데 어쨌든 계단 형태로 쭉 가고 있고 기본적으로 20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지지 여부가 좀 있습니다. 그 상단에서 움직이고 있고 지금은 이제 당기다 보니까 5일선 타고 가고 있죠. 20선 깨지자마자 바로 회복을 했고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25,000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지지 라인을 확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항까지 있었지만 이제 지지 라인으로서 25,000원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게 보시면 상장을 하고 나서 지금 역대 최고가예요. 그쵸? 그 상장하고 나서 보시면 가격이 뭐 5,000원 이하일 때도 있었거든요.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하다가 그동안 이제 15,000원, 2만원 하단에서 이렇게 움직였죠. 근데 지금 거의 3만원에 육박할 정도까지 올라왔죠. 그러니까 상장 후 최고가 갱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월별로 봐도 쭉 이렇게 계속 오래 쭉쭉쭉쭉 올라왔죠. 그래서 올 초에 매수를 했으면 상당히 이제 수익이 좋을 수밖에 없었던 여기 한 10,000원대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거의 3배 가까이 그런 형태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단기적으로 뭐 올해 쭉 계속 하면서 상승을 많이 한 상태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숨고르기를 한번 또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3만원을 이제 깨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 보시면 자, 2만원도 올라갈 때 여기서 한번 그쵸? 여기가 2만원이거든요. 한번 타진을 한 다음에 한번 조정을 받았어요. 이거는 뭐 상승을 위한 조정이죠. 조정기간 하면서 이제 자꾸 2만원을 타진을 하다가 쭉쭉 올라가면서 뚫고 여기서도 보시면 2만원 뚫자마자 한번 이렇게 내려왔다가 조정받았다 다시 올라갔다 이러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올라가게 되죠. 자, 25,000원도 보시면 쭉 가다가 여기서 뚫고 올라갔다가 밀려 내려왔다가 이렇게 이 과정을 거칩니다. 또 갔다가 다시 한번 25,000원 보고 가죠. 이런 것처럼 3만원으로 갈 때도 또 한번 타진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밀렸는데 우스갯소리로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끼리 우스갯소리로 고점에서 나타나는 십자가는 네, 좀 뭐라 그럴까요? 묵념을 한다 그럴까 좀 좋게 좀 순화해서 표현을 하자면 좀 네, 뭐 사석에서 막말하는 형태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고점에서 이제 그 나타나는 이 열십자는 안녕히 가세요 그런 표현을 하고도 또 유사하다고 얘기를 해요.
더군다나 전 그 종가랑 이렇게 거의 붙어 있는 상태에서, 네, 이게 뭐냐면 한 번 정도 추세가 조금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는데 한 20선 정도 이렇게 놓고선 조정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항상 그렇다는 게 아니라 좀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렸던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주가가 쭉 상승했을 때 고점에서 십자가가 나올 때는 좀 이런 모양이 좀 있거든요. 물론 칼자루가 나오면 더 안 좋죠. 이쪽이 더 긴 거. 어찌됐건 추세에 대해서 한번 조정을 줄 수 있다라는 시그널이 나온다는 거, 이거 좀 참고하시면 좋고요. 근데 뭐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상승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는 실적이 나오고 1월 달부터 뭔가가 저 생산 라인, 그 세정 장치에 대해서 이제 세정 장비에 대해서 생산 라인이 가동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좋은 모습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좋고,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한번 조정세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 그럴 때 이제 조정가에서 잘 매수를 하시고, 이거는 이제 여유 자금으로 좀 길게 보셔야 돼요. 길게 보시는 종목으로 가셔야 되는데, 네, 그런 형태로 갔을 때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지금 보시면 딱 이제 뭐 보이시죠? 이 라인 자체가 그냥 여기서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25,000원 갑자기 위로 싹 튀어 올라가죠. 이 25,000원은 어쨌든 지켜내야 되는 가격이에요. 지금 여기를 심리적으로 지금 되게 중요한 선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25,000원은 무조건 지켜야 되고, 물론 이 갭이 많이 크죠. 그쵸? 25,000원까지 내려오는 갭이 크기 때문에 좀 더 안심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럴까요? 손실폭을 좀 줄이면서 가시고 싶다. 그러면은 전에 한번 이렇게 횡보를 할 때 이 바닥처럼 다졌던 이 구간, 이 정도 되겠네요. 그쵸? 여기가 아마 27,000원 정도, 이 정도는 지키면서 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보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20선 정도, 그 정도를 놓고 한번 조정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제 조정을 보면은 이제 후행성이긴 하지만 20선까지 누르진 않았었거든요. 다들 보면 살짝 20선 위에까지니까 한 요거 지금 2선의 상단 정도, 그러니까 아까 27,000원이라고 그랬죠. 27,000원 조금 위에 정도까지 조정을 줄 수는 있겠네요. 못해도. 네, 그런 상황이니까 그 타이밍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최근에 보니까 반도체 관련해서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반도체가 내년부터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 가면은 업황이 많이 개선될 것 같고 되게 좋아 보이는데, 문제는 스태그플레이션이나 이런 게 오는 경우,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되면서 이제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 그다음에 뭐 미국 대선 결과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런 정치적인 요인, 그러면서 달러에 대한 부분, 이제 미국 금리가 이제 어떻게 바뀌냐, 이런 부분이 조금 이제 변수가 있어요. 그동안 계속 금리 동결 기조로 왔기 때문에 금리 인상도 올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한국 시장 증시가 어떻게 보면은 신흥국 증시 같이 이렇게 대한 증시로 좀 봤던 건데, 이렇게 뭐랄까 달러가 상승하거나 이제 미국의 이제 금리가 올라오고 이럴 때, 그럴 때 이제 외국계 이제 투자 심리가 어떻게 바뀔지, 이게 조금 변수긴 해요. 네, 그런 외생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변수고, 코로나 상황이 이제 잘 해결돼 가느냐, 이것도 조금 어느 정도 변수긴 합니다. 그러나 뭐 이런 게 뭐 평생 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정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어찌됐건 이 기업 자체는 매출이 계속 좋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드렸고요. 올 한 해 정말 기분 좋은 일, 원하시는 일 다 되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면 좋겠고요. 또 건강하시고 항상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간단한 이렇게 주변에 작은 것에서 좀 이렇게 즐거워하시고 웃으실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